안녕하세요. 가을이 간다고 손짓하는 이 계절 처음 뵙겠습니다. 올해 45 된 여성입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먹기까지 6년이 지났어요. 6년 전 법적 이혼을 했거든요. 완전 자유의 몸이 됐지만 마음 정리하기까지가 이렇게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이런 거이겠구나 싶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이리저리 상처받고 누더기가 되었었는데 6년이 지나니까 마음도 소생하고 싶은지 다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마구 소용돌이 치던 흙탕물이 잠잠해지면서 침전물은 침전물대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정제수처럼 위를 덮는 그런 형상처럼 제 마음도 시간 속에 많이 정화돼 왔나 봅니다. 오늘 여기에 모두 말하는 것으로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들을 말끔히 걷어버리려고요. 그러니 제 말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웹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A는 직업상 만났다가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친해지면서 제가 이혼녀란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굳이 그런 표현을 안 해도 되었는데 그 사람 나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듣자마자 바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요즘 한 번 갔다 온 돌싱 흠인가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인 거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던지 사람이 홀리고 반하려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훅 들어오는 순간을 맞게 되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제 인생에도 또 다른 봄날이 시작되었답니다. 2년 가까이 만나고 지내다가 드디어 그에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느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 갔다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결혼이란 두 글자에 자극이 되었던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거든요. 누군가와 또다시 산다면 이 사람이랑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 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정말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많이 났고 실패할까봐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두려움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본의 아니게 저는 청혼을 받은 후 그를 피하는 모습이 됐었어요. 그를 사랑하긴 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회사에 연가까지 내어 혼자 여행을 다녀왔지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결혼이란 단어는 중차대한 고민을 안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답변을 않고 아니 못하고 있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기로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출발선에 첫 발을 내딛어 보기로 결심한 것이죠. 지금도 그때 결정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혼에 응하기로 결심한 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석 달 사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 사람이 10년은 폭삭 늙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 얼굴이 왜 그래?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라니 보고 싶으니까 왔지. 헤어진 사이에 보고 싶다니 그게 말이 돼? 나 갖고 장난쳐 지금? 헤어져? 우리가? 왜? 우리 헤어진 거 아니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프로포즈를 했고 석 달간 연락이 없었고 그게 헤어진 게 아니면 뭐야? 자기, 내가 여행을 다녀온다 했지 언제 헤어지자 했어? 휘둥그레한 눈으로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애처럼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난 네가 떠난 줄 알았어. 그래서 회사도 못 나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배인처럼 지냈단 말이야. 그랬었어? 그동안 연락 못한 건 미안해.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여행이 길어졌어. 나한테 결혼은 남들이 사귀다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게 됐잖아. 내가 정말 결혼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했어. 미안해 자기야.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 때문에 노심초사 밥도 못 먹고 석 달을 애태우며 그렇게 지냈다는 사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는데 전 그 모습을 오랫동안 눈에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시시 웃으며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잠시 후 20대로 보이는 남자 점원이 저희 자리로 와서는 저 손님 죄송하지만 소리를 좀 낮추어 울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부터 모든 손님들이 이 테이블을 보고 있어서요. 저도 이별을 겪어봐서 남자가 우는 걸 굳이 말리고 싶진 않은데 죄송합니다. 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하하하 웃음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저씨, 제가 지금 실연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저 룰리고 있는 이 여자가 곧 저의 프로포즈에 응한다는 답변을 이제 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옆에서 보증인처럼 좀 서 계셔 줄 수 있죠? 상황은 이렇게 유쾌한 코미디로 흘렀고 눈빛마저 간절한 그 태도에 어느 누가 청을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졸지에 젊은 보증인을 세워두고 청원에 답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당연히 제가 옆에 딱 서서 함께 듣겠습니다. 여성분, 시작해 주시죠. 하하, 아, 네. 그게, 에이, 그래. 내가 시간을 좀 끌긴 했지. 미안했고. 김철수,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저의 길고 긴 망설임은 그날로 쪽내고 한 남자와 제2의 인생 서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그릇이며 침대, 소파 등등 혼수를 다시 준비하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비를 하는 내내 과거가 겹쳤거든요. 혼수품 보면서 과거가 말끔히 사라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그이 앞에선 절대 내색하지 않았죠. 참고로 그이는 첫 장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꿀린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그 부분을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양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무척 조심하면서도 행동거지도 더 신중하게 되고 결혼 준비하는 내내 매사에 진중하게 되더라고요. 첫 결혼 때는 좋으면 무조건 사 이런 주의였고 마냥 들뜬 기분으로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구름 위를 걷는 기분보다는 땅에 착 밀착돼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살피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이런 저 좀 대견해진 것 같아요. 상처가 모두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반석처럼 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내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어떤 순간엔 저만 아는 뭉클함이 차오른 적도 많았답니다. 운 적도 꽤 돼요. 그런데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늘이 저를 축복하고 있구나. 감사해서 그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신은 모든 상처를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결혼 준비는 과거 호되게 겪은 기억의 아픔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삶의 더 큰 의미로 보상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픔으로만 끝나는 아픔은 없다는 것을요. 2년을 연애하고 석 달을 잠시 연락 두절됐다가 결혼 승낙하고 한 달도 안 돼요. 드디어 내일이면 결혼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막바지 예식장 점검도 할 겸 저와 예비 남편은 식장을 방문하였죠. 결혼식 당일 전까지 입구의 꽃을 생화로 할 거냐, 조화로 할 거냐를 두고 고민했어요. 마음 같아선 생화로 향기롭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는데 생화가 좀 비싸야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걸 눈치챈 예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그냥 생화로 깔자. 일생 한 번이잖아. 한 번? 에이, 나와의 인생 첫 시작. 가장 좋은 것들로 세팅하자. 자기, 그럴까? 그럼? 그래. 저희 생화로 이꾸며 행진도 다 해주세요. 카라로 섞어서요. 어쩜 남자가 카라라는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의 자상함과 세심함에 또 한 번 감동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둑년, 내 남자 내놔! 저희는 둘 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전 순간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나 싶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신우이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 도둑년아, 네가 아주 남자에 환장했지? 이 남자는 내 남자야. 어딜 넘봐, 이혼녀 주제에. 얘라, 이 썩어빠질 년. 우리 집 망신 다 시켜놓고 네가 할 수 있는 짓이 고작 이런 환양질이냐? 네가 우리 집안이랑 아주 찰천지 왼수구나.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 야, 나랑 이혼하더니 고작 임자 있는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패악을 떨고 소송까지 하고 그런 거냐? 시누이의 시어머니의 전 남편까지 차례로 줄줄줄 속사포처럼 제 앞에서 소리치는데 맞지 않아도 몽둥이로 흠칫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신을 차리고 일단 맞섰습니다. 지금 멋들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 미행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들 하신 겁니까? 야, 말은 똑바로 해. 인생은 네가 날 망쳐놨잖아. 아니, 형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네 형님이야? 남의 남자 가로챘냐니?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남의 남자를 가로채다니요. 그럼 여기 있는 제 남자가 형님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야? 입 없어? 묻잖아. 나랑 관련 있냐고. 말 없는 그가 저는 몹시도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말이 없어? 이 사람 말대로 진짜 그런 거야? 이거 꿈이야? 목석처럼 서 있는 그를 툭툭 치고 팔을 흔들어 보아도 그는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긍정의 뜻이었죠.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서 말해. 뭐야? 그게 내가 전에 얘기했지. 그 전 여친. 뭐? 그럼 첫 데이트 때 자기 엄마 데리고 나왔다는 그 무개념 여친?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결혼 생활 때 저희 예비 남편과 사귀던 전 여친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제 남편에게 듣기론 신우이가 아니 전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자기 엄마를 그러니까 제 전 시어머니를 데리고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고급진 스테이크집을 가자고 하더니 인당 20만 원짜리 식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맞춰서 3명이서 60만 원을 첫 데이트에 쓰게 한 거죠. 식사만 했으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호되게 호구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아이 쇼핑이나 하자며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래요. 저희 남편이 참고로 거절을 잘 못해요. 또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오늘만 잘 마무리하고 다신 안 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고 해요. 참 답답하죠. 싹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첫 데이트에 자기 엄마랑 같이 나오는 여자가 어딨어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여하튼 그렇게 셋이서 백화점에를 갔어요. 그게 제대로 호구의 시작이었죠. 아이 쇼핑이나 하자던 모녀는 처음에는 슬금슬금 남편 눈치를 봐가면서 이거 예쁘다. 아효 갖고 싶다.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꼭 다 들리게 말이죠. 저희 남편 수더분 하긴 해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찜찜한 기운이 돌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모른 척 했는데 글쎄 이 모녀들이 안 통하니까 강도를 높이더래요. 어머, 요즘 남자들은 이런 거 여자한테 잘만 선물하던데 내 딸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어째 진짜 아이 쇼핑만 하게 만드네. 이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굴더라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힌 악녀였습니다. 겉은 곱게 생기셔서 속은 얼마나 속물인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조금 있으면 어머니 환갑이신데 우리 기념으로 제대로 된 가족 사진 하나 찍는 게 어때요? 가족 사진? 네네, 가족 사진요. 어머니 젊으실 때 가족이 함께한 시간을 찍어두면 의미 있고요. 걸어두시면 저희 두고두고 보실 수 있잖아요. 글쎄, 뭐 나쁘지 않지. 근데 가족 사진도 비싸졌니? 번거롭게 뭘. 신경 쓰지 마라. 그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시원찮은 답변을 듣긴 했지만 어른들은 왜 그런 거 번거로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뭘 한다는 걸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 핸드백? 응. 엄마가 가족 사진을 찍을 바에야 핸드백 어떻겠냐고. 갖고 싶은 게 있으셨구나.
그럼 나한테 말씀하시지. 미안해서 그러신 거겠지. 그래? 그럼 어떤 핸드백 사드려야 하나? 샤넬인가? 뭐 그런 거 있다며. 뭐라고? 샤넬? 어머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샤넬을 갖고 싶다고? 응. 왜? 그거 핸드백 아니야? 난 오마 샤리프라는 담배는 들었어도 샤넬은 처음 들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오빠, 샤넬이면 최고급 명품백이야. 아니,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웬만한 거 사려면 300도 넘어. 진짜? 300이 넘어? 그래, 오빠 한 달 월급이 얼마야? 말이 그룹장이지. 세금 떼고 뭐하면 320 조금 넘잖아. 난 또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이고. 우리 형편에 샤넬이 웬 말이냐고. 아,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냐. 한 번 내뱉은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마 300보다 너 시집살이가 더 할걸? 아니, 나 참 진짜. 그걸 오빠한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가족 사진 어떠시냐고 했더니 비싼데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야, 너가 아직 우리 엄마를 어려워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가족 사진의 싫단 뜻이다. 샤넬백 사. 내 말 들어. 널 위해서다. 아, 나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왜 나쁜 며느리를 만들고 300 넣으면 샤넬백이 웬 말이냐고. 그럼 누가 부모님 환갑을 해드릴 수 있겠냐? 에휴, 이번은 샤넬로 막자. 말 들어. 전 지금도 당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요.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 사드렸죠. 저희 집 한 달 생계비는 휘청했고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7년 했는데요.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건 꼭 갖고야 마는데 물욕이 심해도 너무 심하신 거예요. 저희가 프랑스 여행을 한번 큰맘 먹고 다녀왔거든요. 어머님 선물도 꼼꼼히 사왔죠. 입생로랑 화장품, 설화수 에센스, 샤넬 넘버5 향수. 어머님이 자기 선물 산다고 엄한데 돈 쓸까봐 적어준다면서 메모를 아예 해주셨거든요. 면세점에서 사면 된다면서 그렇게 적어준 리스트만 10개였고요. 저희 여행 명목으로 어머님 선물에만 들어간 게 150만 원이었어요. 그땐 저도 맞벌이 중이라 뭐 또 벌면 되지 그랬거든요. 저희끼리 간 것도 송구했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다녀와서는 저희 집에 오시더니 현지에서 산 가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걸 탐내하시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그 가방 한국에 들어온 백화점 매장 가서 똑같은 걸로 사드렸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쌓여가는 시어머니 스트레스가 있었고 거기에 시누이까지 소유욕의 사치에 허세까지 쓰리 콤보로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었거든요. 제가 이혼한 사유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극성맞은 사치욕 때문에 결국 파경을 맞았지요. 다시 저희 예비 남편 얘기로 돌아가자면 첫 데이트 날 자기 엄마를 끌고 와서는 백화점에서 남자가 이런 건 사줘야 하네 뭐하네 하면서 남자의 자존심을 살살 자극하더니 기어이 구찌 시계를 본인 거 자기 엄마 거 하나씩 나란히 갈취해 가더랍니다. 갈취란 표현을 썼어요. 저희 예비 남편이. 그때까지 쓴 돈만 200 정도를 두 모녀에게 첫날 뜯기고 있었는데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고 했더니 저희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술관 티켓이 있다면서 시계까지 샀는데 감사 인사로 미술관 투어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셋이서 또. 저희 남편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미술관에 가서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죠.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시어머님이. 저기요, 손님? 저기 손님? 잠시 검문 좀 하겠습니다. 네? 무슨 검문요? 저희가 지금 도난품이 하나 발생해서요. 그거랑 저희랑 무슨 상관이죠? 저희 미술관은 사각지대 없이 소장품이 360도 관찰되는 첨단 소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람객들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첨단 장비입니다. 거기에 우리 고객님께서 포착되셨고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협조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우리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훔쳤다? 가방 까라. 손님, 저희는 도둑이라고 표현한 적 없습니다. 검문을 하겠다 했죠. 그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협조에 불응하실 시 저희도 경찰을 부를 수밖에. 갑자기 그 순간 경호원 말이 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시누이가 난데없이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더래요. 장염이 터진 것 같다면서요. 누가 봐도 쇼인데 말이죠. 아이고 내 배. 엄마, 철술씨 앰뷸런스. 아이고 나 죽네. 누가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여기 위급상황이에요. 이봐 뭐해.
어서 들쳐업고 뛰기라도 해. 우리 착한 철수 씨.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진짜 들쳐업고 뛸 준비로 등을 내미는데 경호원이 무전기로 딱 그러더래요. 여기는 305 하나. 로비 막으시고요. 경찰 부르세요. 쇼하는 바람에 인정해버린 꼴이 된 건데 경호원 말에 의하면 한 해에 그렇게 바닥 고르는 사람이 둘은 나온다네요. 베테랑들 앞에서 골라댔으니 꼼짝없이 검문받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웬걸요. 가방 열자마자 돈 한 푼이 저 아래 스카프로 싸매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생리대처럼 하얗게 겉포장을 쓰고요. 그거 뜯을 때도 성희롱이니 뭐니 난리치는 바람에 의심만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죠. 경호원이 흰 봉투를 착 찢어내니 거기에야 글쎄 미술관 돈 한 푼이 있더라지 뭡니까. 아오, 전 제 시댁 식구들이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까지 바닥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물건을 훔친 건 신우였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망을 보고요. 시계 선물에 보답한다며 데리고 간 저희 예비 남편은 이들의 범죄의 병풍막이 됐던 거예요. 보기 좋은 한 쌍의 부부와 어머님. 그렇게 평범한 가족처럼요. 그때 저희 남편도 공범으로 몰려서 조사 꽤나 받았다고 해요. 이게 저희 남편과 제 시댁 식구들이 얽힌 전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의 인생에 나타나 해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다, 그의 인생이지. 헤어진 지 6년 됐지만 제 인생을 아직까지도 미행했던 건지 어찌되었든 저와 제 예비 남편 가는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손 놓으세요. 누가 당신 남자야?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불대? 야, 이혼녀는 빠져. 남의 남자 가로채놓고. 아니 이보세요. 당신이랑 이 남자 헤어진 게 언젠데 한 500년 얘기를 지금 와서 해. 야, 너 때문에 우리 헤어진 거야. 너 아니었으면 이 남자 내 옆에 계속 있었어. 전 시누이는 그렇게 거짓말에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랑 제 예비 남편은 알아온 지 2년 반 정도 되고 전 시누이랑 남편이 만난 것도 4년도 더 전인 시기인데 대체 이 여자의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시고요. 소란 피우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야, 남의 남자 뺏어놓고 네가 결혼을 어떻게 해? 양심도 없지. 여기서 둘이 헤어져. 뭐라고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아니 여기서 헤어지라고. 사람 말 못 알아듣니? 나 참 뚜껑 열리게 하네. 꼭지는 내가 돌지. 이거 봐. 이 남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정말 여기서 이럴 거예요? 깽판을 쳐도 유분수지.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지금까지 어쩐 일인지 아무 말 않던 시어머니가 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한때 내 며느리였던 때도 있어서 내가 얘를 잘 타일렀어. 그나마 그동안 네가 사랑맛 좀 볼 수 있었던 건데 남의 거 뺏지 마. 그러면 천벌받아 얘. 남의 거요? 하하하하. 어머머머, 얘 좀 봐. 미쳤니?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말 한 번 잘하셨네요. 남의 것을 탐하면 천벌받는 줄 아시죠? 지금 이것도 거짓말 치는 거 제가 다 아는데 그 뭐더라. 옛날에 2인조 모녀 절도단이 있었다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얼마 안 머네요. 거기 아시죠? 깨달은 미술관이라고. 거기서 2인조 모녀가 미술관 액세서리를 훔쳤다가 잡혔다지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머, 아직 그 뉴스 못 보셨구나. 경호원 인터뷰도 실렸는데 일간지에 입구에서 붙잡혀가지고 복통 일어났다고 바닥에 막 뒹굴고 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녀 절도단 잡았다고 그 경호원 표창까지 받은 거 신문에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랬는데. 바쁘셔서 못 보셨나 보다. 어떻게 제가 보내드려? 하나 더요. 이분은 여전히 핸드백 남한테 선물 받아서 다시 깡하고 다니시나요? 결혼생활 때 시누이란 이유로 저한테 핸드백 뜯어간 거 죄다 백화점에 되파셨죠? 아직도 남 등치고 사세요? 말문이 막혔는지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째려만 볼 뿐 벙어리처럼 갑자기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복병은 늘 어디엔가 있다고 그때 전 시아버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홀레용품은 당신 여기 웬일이야? 전 시어머니랑 시누이 표정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들 다? 제가 내일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자기 남자를 뺏어갔다고 난리를 치시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님 아세요? 뭔 소리야. 얘 애인 있어. 애인이 있어요? 그래 얘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내가 지금 영업차 와서. 그러곤 제 뒤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상무님, 내일 홀레용품 세트 5쌍 결제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전 시아버님은 참고로 결혼용품 납품업자셨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하기로 한 결혼식장이 전 시아버님 거래처더라고요. 영업차 나오신 날 이 요상한 광경을 보게 되신 거죠. 상무님, 저희 결제건? 김 사장님, 우리 얘기를 좀 다시 해야겠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은 여기 계신 전 며느리분이 아까 아버님이라고 부르길래 관계를 파악해버렸습니다. 여하튼 전 며느리분이 저희 고객이시라 내일 이곳에서 결혼을 성대하게 하시거든요. 저희에겐 특급 손님이기도 하신데 지금 이 관광에 제가 응대차 나왔다가 오가는 얘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절도 사건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이더군요. 뭐 그 외에는 사적인 부분들이 있을 테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절도 이력이 있는 가족의 회사와는 납품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님, 그런 법이. 허허, 네, 맞아요.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런데 저희 식당 방침이,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선대가 운영하시는 이 결혼식장을 상무로서 물려받은 경영자인 제 방침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저희와의 거래는 더는 없는 걸로 여기서 종결 지으시지요. 헐, 이건 또 무슨. 정말 세상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제가 이러려고 말한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또 아귀가 맞는 건지. 시댁 식구들이 물론 미웠지만 복수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자연히 복수가 돼가는 거예요. 도망갈 출구를 찾던 저희 전 시어머니, 그 소리에 난리법석이셨습니다. 상무면 다야? 야, 우리가 너네 아니면 거래처가 없는 줄 알아? 진짜 돈 있는 양반들이 더 지독하다더만.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 억울한 을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한답니까? 아이고 우린 이제 어떻게 사나? 모두의 시선이 꽂혔죠. 그런데 그 상무란 분, 전 그냥 상냥한 관계자님인 줄 알았지 경영자인지는 몰랐네요. 아주 단호하시더라고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러곤 저희 전 시어머니를 향해 이 말을 또 하셨어요. 무전 쳐서 경찰 부르세요. 그 소리에 죽겠다고 하소연치던 전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야, 치사하니까 우리가 가자. 당신도 나가. 우리가 뭐 여기 아니면 거래처가 없어. 얘 너도 나와. 하면서 전 남편의 전 시누이의 전 시아버님의 자기 몸까지 추슬러서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야, 이 모든 일이 몇 년에 걸쳐 벌어진 기분이 그때 돼서야 쏴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 예비 남편 저를 안고서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험한 꼴 당한 것 같다면서. 전 그런 거 따질 겨를도 못 느꼈고 그때 돼서야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주변 사람들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일단 나가자. 마저 점검해보고 가야지. 일단 나가. 내일 결혼식이잖아. 내일 봐도 돼. 집에 가고만 싶었어요. 발을 막 때려던 그 순간 그 상무님이 제 앞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세요? 많이 놀라셨죠? 잠시 VIP 사무실 들어가셔서 따뜻한 차로 몸 좀 달래고 가세요. 아까 얘기를 쭉 듣게 됐는데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위로 짐작이 가더군요. 내일 생화는 저희가 알아서 무상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여기서? 무상으로요? 이 결혼식장에서 새 출발하시는 분들은 모두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운영 철학입니다. 내일은 모든 과거 싹 잊으시고 정말 행복한 나날의 서막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저도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와,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세상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날 힘들게 한 사람으로 세상이 불신으로 꽉 차 있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그런 아픔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게 선물을 또 건네준다네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콱 터지고 만 거예요. 모르면 몰랐어도 긴장하고 있었나 봐요. 전 시댁 식구들 출연해요.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터져서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눈물이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당신 참 많이 힘들었군요. 이제 알 것 같아요. 하고 위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슴 벅차게 물컹거리면서 제 얼굴은 순식간에 눈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남편은 또 감명받아서 또 애잔해서 같이 울었어요. 저희 참 환상의 짝꿍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는 다음날 그 상무님의 축복과 배려 속에 로비서부터 깔린 생활 속에 양탄자 위로 행진하여 걸어 들어갔어요. 처음 주문한 게 카라꽃이었는데 당일날 가보니 카라뿐만 아니라 장미, 튤립, 해바라기, 정원 하나를 통째로 옮긴 것처럼 결혼식장 곳곳이 온통 생화 꽃밭이었어요. 그 향기에 하객들 또한 이렇게 꽃이 만발한 결혼식은 또 처음이라면서 인증샷을 어찌나 찍어 가시던지요. 저희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 행진곡을 마쳤고 지금은 신혼 2년차에 접어듭니다. 새 시댁 식구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고요.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졸지의 추억과 역사를 함께 나눈 사이가 돼버렸지 뭐예요. 우린 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은 들리는 말에 시아버님과 같은 회사에 있던 전 남편은 그날 거기를 같이 간 책임을 물어서 직급이 강등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식장이 전 시댁의 최대 거래처였대요. 그곳에서만 거래되는 물품 대금이 연간 7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무님 정말 무서운 게요. 그동안 물품 대금도 얼마나 거품을 끼워서 정직하지 못하게 청구했을지 모른다며. 물론 그게 공식적 사연은 아니었지만 장래 소란에 거래용품 일시 정지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전 시아버님 회사로 청구했다고 해요. 와, 경영하시는 분들은 얄짤 없나 봐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나 전 남편이나 회사에서 안 잘린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고. 이런 거 보면 하늘은 분명 있어요. 이게 6년이 지나 이렇게 알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한때 연이었던 사람들이 안 좋게 됐다니까 마음은 썩 좋지는 않던데. 사람 나쁜 짓 하고 살면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저는 늦은 나이지만 2세 준비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2세가 남에게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어둡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오늘도 열심히 제 주변의 삶이라도 청소해 나가봐야겠어요. 좀 더 깨끗하고 맑아질 수 있게.